당장 그 이어폰 내려놔! 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박물관 로비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뭐라고요? 손흥민이 고개를 돌리자 그의 눈에 잔뜩 흥분한 안내 데스크 담당자가 서 있었다. 누구한테 말대꾸하는 겁니까 여기? 당신 같은 사람 올 곳이 아닙니다. 그 담당자는 콧대를 잔뜩 치켜쓰고 거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사람이 많아서 줄 서 있던 건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손흥민이 서서히 분을 사기려는 듯 애써 차분히 묻자 담당자는 거친 손짓으로 보안 요원을 부르려 했다. 보안, 여기 이 사람 당장 밖으로 내쫓아 주세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용 오디오 가이드를 멋대로 쓰고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대여할 수 있다고 들어서. 손흥민이 말끝을 흐리며 애써 웃으려 하자 담당자는 그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당신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 뭐라고요? 손흥민, 축구선수라던가.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죠. 주변 사람들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서성이는 관광객들, 안내데스크를 지켜보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경비원 한 명이 얼어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설명이라 제가 쓰면 안 된다고요?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점차 격앙된 기운이 맴돌았다. 맛습 VIP나 연예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특권을 누려선 안 되죠. 게다가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일반 오디오 가이드만 쓰세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고 주변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대여할 수 있다고 듣고 왔는데 당신이 특별 대우를 바라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둘의 시선이 교차했다. 더 이상 대화가 매끄럽지 않을 것을 예감한 이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할 긴장감에 휩싸였고 그 팽팽함이 로비를 가득 메웠다. 여긴 국립문화유산박물관 로비임니. 바깥에서 들어보니 소란이 일고 있던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한 중년 경비원이 느릿하게 다가오며 물었다. 문제라기보단 좀 억울해서요. 저는 그냥 우리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마드리드 특별전 안내 음성 가이드를 신청했는데 조금 전에 저 안내 데스크 직원분께서 굳이 청각장애인 전용 오디오 가이드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흥민이 경비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거 아무나 쓰면 안 됩니. 너무 남용하면 정말 필요한 분들이 못 쓰잖아요. 담당자가 여전히 딱딱한 어조로 맞받았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별도로 대여를 허락받은 걸로 알고 있음. 더 깊은 설명이 나와 있어서 문화 전문가들도 권하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손흥민이 반박하자 담당자는 코웃음을 치듯 쳐다보았다. 저 사람 마치 아주 특별하다는 듯 행동하더니만 어느새 옆에서 지켜보던 관람객 하나가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에이, 연예인이라고 대접받으려는 거겠지. 다른 이도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저 사람 정말 손흥민 맞아? TV에서 보던 이미지랑 너무 다르다. 또 다른 사람은 의아해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 설마 직접 속사정을 알겠어? 당사자만 알겠지. 그러자 친구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얽히면서 로비 안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래도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정상적으로 입장권 끊고 줄 서서 음성 가이드를 신청했는데 전용 기기를 쓰지 말라는 이유가 제가 이해하지 못할 수준의 설명이라서 그런 거라면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분명 제 권리를 제한하는 것 같은데요. 손흥민이 얼굴을 붉히며 담담히 말했다. 저희 내부 지침입니.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비장애인이 함부로 접근하는 건 권장되지 않습. 혹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담당자가 대꾸했다. 문제라뇨? 스페인에서 온 특별전이라 여러 언어 지원을 해주시고 게다가 청각장애인을 배려한 영상 자막, 시각자료 좀 더 자세한 해설까지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혹시 그 해설이 더 디테일하다 보니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요? 그렇다 해도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자의 차가운 시선이 서늘하게 손흥민을 스쳐갔다. 제게는 이 전시가 특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스페인에서 활동한 적이 있으니까요. 마드리드 하면 저한테는 추억과 상징성이 크거든요.
아하, 그거야 뭐 당신 사정이죠. 이건 공식 규정임니 번거롭게 굴지 마세요. 담당자가 콧방귀를 뀌자 손흥민의 두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다. 주변에서 옆눈질하던 이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슬슬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누군가는 이미 영상을 찍는 듯 화면을 흔들며 두 사람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다. 왜 아무도 안 말려? 분명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 학생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다. 글쎄, 저 안내원이 강해 보이잖아. 괜히 나섰다가 봉변당할까봐 조용히 있나 보지. 옆 사람이 작게 대답했다. 그래도 저 사람 손흥민인데 축구 선수로서 국제적으로 유명하지 않아. 혹시 잘 몰라서 저러는 건가? 아니, 알긴 아는 것 같아. 아까부터 BP라서 특권 노린다 뭐 그런 식으로 비꼬고 있잖아.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자 손흥민은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의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 박물관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국립문화유산박물관으로 명성 높은 해외 특별전을 종종 유치하기로 유명하다. 건물에 들어서면 널찍한 로비가 펼쳐지고 중앙 천장에 유리돔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 곳곳에 배치된 안내 데스크와 기념품 가게가 잘 정돈되어 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된 전시 안내서가 무료로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번에도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박물관과 협업해 특별전을 개최했는데 전시장 곳곳에 설치된 오디오 가이드는 여러 버전이 준비되어 있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해설 버전 역시 그중 하나로 시각 자료와 수화 영상이 포함된 태블릿형 기기였다. 그 기기를 손흥민이 손에 쥐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 담당자는 그걸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전시 주최 측이 적극 홍보했던 청각장애인 전용 가이드는 보다 심층적인 스토리텔링과 문화 해설이 추가되어 있어 해외 축구팀에서 뛰며 스페인어에 나름 익숙한 손흥민에게는 꽤 흥미로운 자료였다. 그는 단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스페인에서의 경험을 반추해보고 싶어 이 기기를 신청한 것인데 담당자의 태도가 너무나도 적대적이었다. 네가 아무리 스페인에서 뛴 적이 있다고 해도 이건 규정 위반이야.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담당자가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그 기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못 쓰게 되는 상황이면 저도 당연히 양보하겠습. 그런데 현재 재고도 충분해 보이는데요. 여유분이 많다고 아까 다른 분들한테 설명하시던데요. 손흥민이 똑바로 마주 보며 말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죠? 규정은 규정입니.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자꾸 특권을 남용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손흥민의 얼굴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 서렸다. 아무리 제가 공인이어도 여기서는 입장객 중 한 명일 뿐임니 특권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부당하다니요?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당신은 아예 이런 곳에 오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당자의 마지막 말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깃들어 있었다. 잠시만, 지금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주변을 둘러보던 한 문화 해설사가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 네? 제가 뭘 심하게 했다는 겁니까? 담당자가 어이없다는 듯 그 해설사를 바라보았다. 손님께서 충분히 합당한 이유로 기기를 이용하시고자 하는데 무조건 막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게다가 우리 특별전 담당 큐레이터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청각장애인용 기기를 쓰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 유명인 아니에요. 맨날 대접만 받아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박물관은 그런 특별 대접 안 해줍니다. 대접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온 겁니.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서 다른 분들도 이 기기를 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손흥민이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당신 사정은 다르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 보안. 이분 내보내주세요. 담당자가 또다시 명령하듯 소리쳤다. 경비원은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일단 상황을 좀 더 들어보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음. 괜히 물리적으로 대응하다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지면 뭐가 큰 문제입니까? 나는 박물관 소속 직원입니. 여기선 내 말이 곧 규칙이고 당신은 그걸 지켜야 해요. 직원이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규칙을 해석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공식 안내에는 필요시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설사가 작게 반박했지만 담당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저 사람 계속 비꼬기만 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쫓아내려고만 해. 아무리 축구 선수라고 해도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나? 한 관람객이 불편한 듯 중얼거렸고 옆에서 듣던 누군가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동의했다. 그러게요. 원래 성격이 좋은 편으로 유명한데 지금은 꽤 화가 난 것 같아요. 기사로도 뜨겠지. 요즘 SNS 라이브로 다 퍼질 텐데. 손흥민은 숨을 길게 내쉬며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12명 정도가 둘러서서 이 상황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있었다. 방송국 기자는 아직 안 보이지만 곧 누군가 제보라도 하면 금방 퍼질 것 같았다. 이거 저도 원하던 상황이 아닌데 제발 조금만 이성적으로 대화하시면 안 될까요? 그가 다시 한번 노력했지만 담당자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아니요, 여긴 내가 맡은 구역이니까 내 지시에 따르세.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가 마련한 장애인용 서비스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죠? 손흥민이 억누르던 분노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응수했다. 당신 같은 유명인, 특권 의식에 젖은 자들, 난 그냥 이곳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겁니다. 담당자의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작은 야유가 터져 나왔다. 잠깐, 저 안쪽에서 관계자분들이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어느새 한 직원이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정장을 입은 문화재청 소속 관리자와 특별전 담당 큐레이터가 로비로 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군중이 몰려 있고 촬영도 이루어지고 있네요. 관리자와 큐레이터가 다가서자 담당자는 뻣뻣하게 자세를 고쳐 잡았다. 아, 과장님, 지금 이분이 장애인용 오디오 가이드를 불필요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다니요. 저는 마드리드 특별전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이 기기를 대여했을 뿐입니다. 손흥민이 즉시 반박했다. 이건 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든 서비스입니. 그런데 자꾸 뺏어가려고 하니 제가 맡고 있던 겁니다. 저 뺏은 적 없거든요. 남는 기기를 빌리고 싶다고만 했고 보증금까지 정상적으로 지불했습니다. 손흥민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관리자가 잠시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장애인용 기기는 우선 권장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미리 예약만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 관람객도 대여 가능하게 되어 있습. 물론 실제 현장에선 적정 수량이 보장되는 한에서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빌린 겁니다. 담당자가 관리자에게 재빨리 호소했다. 과장님, 하지만 VIP나 유명 인사를 위한 특별 대우가 빈번해지면 다른 장애인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남들 다 보는 앞에서 공짜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공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손흥민은 분명히 보증금과 대여비를 냈으니 말이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큐레이터가 고개를 저으며 거들었다. 지금 이 기기는 전용 설명이 좀 더 자세하고 스페인어 해설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관심 있는 분들은 비장애인이라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두었습단. 청각장애인 관람객이 부족을 호소할 때는 양보해 달라는 부탁이 있을 뿐이죠. 바로 그거예요. 기기가 모자라서 다른 분이 못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 전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진정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듯 했다. 그래도 이 사람 스페인에서 활동했다고 해서 뭔가 으스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관리자가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 그 말은 완전히 개인적 감정 개입 아닙니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편견이 너무 강하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담당자는 난감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저기 사실 제가 스페인 프로팀에서 뛸 때 지역 박물관에 자주 방문하곤 했어요. 거기서도 종종 청각장애인용 태블릿 기기를 빌려서 수화나 자막, 디테일한 설명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신청해 왔고요. 아, 그렇군요. 충분히 납득이 가네요. 큐레이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규정상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담당자가 애써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규정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거나 실제로 장애인분들께 불편이 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는 기기가 있으니 빌려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관리자가 확실하게 말해주자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보셨죠? 그래서 저도 억울했던 겁니. 저는 자랑하거나 특권 의식을 부린 적이 없어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그간의 억울함이 살짝 섞여 나왔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테만 잔뜩 적대감을 품었지? 글쎄, 유독 손흥민에게만 몰아붙이는 분위기였잖아요. 아마 유명한 사람 다 싫어한다는 식의 선입견일 수도 있고, 혹은 신분 상승에 대한 질투라든가, 주변인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담당자의 표정이 굳어져 갔다. 여러분, 혹시 오해가 좀 있으셨나 봅니다. 담당자가 입을 열었지만 말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사실은 제가 한때 스페인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당해 결국 쫓겨나다시피 귀국했어요. 그 뒤로 스페인과 관련된 거 보면 괜히 감정이 격해짐니. 특히 스페인어가 들리면 억울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서 저에게 무작정 적대감을 표하신 건가요? 손흥민이 조용히 물었다. 죄송합니. 처음에는 정말 장애인용 기기 남용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스페인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명성 얻은 걸 보니 뭔가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주변이 또 한 번 술렁였다. 관리자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힘드셨겠죠.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는 작게 한숨을 쉬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잘못했습. 전 그냥 유명인이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제 경험 탓에 못되게 굴었어요. 이제 이해했습. 제 쪽에서도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 어쨌든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기기가 충분하다면 저도 그분들을 우선 고려하겠습. 혹시라도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양보할게요. 손흥민은 착잡한 듯 중얼거렸다. 여기 있는 모두 잠시 들어주세요. 큐레이터가 손을 들어 주목을 끌었다. 이번 특별전은 모든 귀라고 해서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적 신체적 차이를 가진 분들을 포용하는 취지로 기획된 전시입니. 원래 취지는 누구든 원하면 더 깊은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갈등이 생긴 건 안타깝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안내문과 대여 절차를 더 명확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물관 측에서는 곧바로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앞으로는 누구든 청각장애인용 기기를 빌릴 수 있지만 장애인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대여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지침을 세우겠습니다. 관리자가 현장에서 즉석으로 공식 선언하자 박수와 환호가 뒤섞여 나왔다. 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오늘 이 기기를 처음 접했는데 확실히 세심한 설명이 많더라고요. 손흥민이 기기를 가볍게 들어 보이며 말했다. 덕분에 스페인 시절 떠올리며 이런 것도 있었지 하면서 즐겁게 감상하고 있었습. 그래서 오늘 일은 저로서도 많이 당황스러웠죠. 담당자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불편 끼쳐 죄송합니. 저야말로 제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평소에도 VIP나 유명인들에게는 내가 먼저 선입견을 갖고 굴 때가 많았습. 제가 그쪽에서 상처가 깊은 탓이 컸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 대할 권리는 없었는데. 손흥민이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담당자를 바라보았다. 이해합니. 살다 보면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오해가 없도록 서로 배려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인들은 흩어지지 않고 계속 지켜보며 이 화해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관리자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마침 이번 전시가 서로 다른 언어와 감각을 존중하자는 취지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박물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을 교훈 삼아서 공정하고 편견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숙이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님이신 손흥민 씨도 앞으로 우리 박물관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
혹시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피드백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큐레이터가 요청하자 손흥민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꺼이 도울게요. 이번 일로 알게 된 게 많습. 저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런 특수기기의 활용 중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계와 스포츠계가 협력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관리자도 환히 웃었다. 수많은 관람객이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영상은 이미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박물관 측 공식 SNS에도 곧 해명이 올라올 예정이었다. 한참 구경만 하던 관람객이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이제 다들 화해하셨으니 남은 전시를 즐겁게 둘러보시면 좋겠습. 저도 이 기기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는데 혹시 괜찮으면 빌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제 제 것도 다 둘러봤으니 필요한 분이 있다면 제가 바로 양보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밝게 웃었다. 아, 저도 스페인어 좀 배워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젊은 학생이 물었고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네, 여기서 대여 절차 간단히 도와드릴게요.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했음.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둘씩 전시실로 발길을 옮겼다. 로비는 조금 전에 잔뜩 얼어붙어 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다소 들뜬 분위기로 바뀌었다. 경비원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큰 충돌 없이 해결돼서. 문화해설사 역시 웃으며 대화를 거들었다. 사실 이 전시 장애인용 자료가 워낙 알차서 일반 관람객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개선만 된다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전시가 되겠죠. 담당자는 살짝 주저하다가 손흥민에게 다시 다가갔다. 저 마지막으로 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 처음부터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해서. 저도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많았고 스페인 시절 기억이 힘들었지만 제 사정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괜찮습. 저도 배우는 계기가 됐어요. 스페인에서 뛰던 시절 배운 것처럼 모두가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손흥민의 미소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는 제 감정 관리부터 제대로 할게요. 혹시 불편하시지 않았다면 꼭 전시 다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기기 양보도 조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전 이미 충분히 감상한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분이 계시면 언제든 양보하겠습니다. 다른 관람객들도 이제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저 기기 정말 자세히 설명이 나오나요? 스페인어 버전이면 현지 발음이나 문화, 해설도 들을 수 있나요? 등등 서로 묻기 시작했고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응대했다. 네, 스페인어 원어민 내레이터가 녹음한 버전이라 실제 발음을 들을 수 있고 화면에는 자막과 수화 영상도 동시에 나오니 문화사적 배경까지 깊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박물관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해요. 모두가 흥미를 느낀 듯하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러자 문화재청 관리자가 조습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박물관도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겠습. 더 큰 지원도 고려해 봐야겠네요. 하고 흐뭇하게 말했다. 언론에서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유명인도 박물관에서 배려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거나 혹은 공인이 특혜를 받았다라고 쓸 수도 있을 텐데 한 관람객이 걱정스레 중얼거렸다.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는 눈치였지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부분은 저도 이미 각오하고 있어요. 대신 오늘 여기 계셨던 분들이나 촬영하신 분들이 진실을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전 특권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대여한 거니까. 맞아요. 우리도 다 봤잖아요. 필요 이상의 갈등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니 진실이 잘 전달되면 좋겠네요. 어떤 학생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럼요, 저도 영상을 SNS에 올리겠지만 자극적으로 편집하지 않고 전체 맥락을 살릴게요. 다른 관람객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웃었다. 잠시 후 담당자는 다시금 로비를 정돈하고 관리자는 다음에 있을 공식 발표에 대해 큐레이터와 상의했다. 우리 박물관은 당사자들을 모두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하고 오늘 소동의 원인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귀 이니셔티브를 공론화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단순히 그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배려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큐레이터가 보탰다. 손흥민은 슬쩍 담당자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전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다 못 본 그림들이 있어서요. 편하게 둘러봐도 괜찮겠죠? 담당자는 얼굴에 미안함과 안도의 기색을 함께 띠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필요하신 게 있으면 도움드릴게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저도 사과드릴 게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인 점. 죄송합니 우리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전시를 함께 즐깁시다. 주변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며 그와 함께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어떤 이들은 그를 따라가서 설명을 더 들어보고 싶어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끼리 영상기기를 시도해보며 즐거워했다. 이후 1시간 가까이 전시장을 돌며 손흥민은 그림과 유물에 대한 심층 해설을 오디오 기기로 청취했다. 안내 음성에서 흘러나오는 스페인어 설명은 그에게 옛 기억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새로운 시각으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관람객들과 자연스럽게 공유했다. 이 부분에서 당시의 왕정이 어떻게 문화 예술을 후원했는지 나오는군요. 스페인에서 제가 느꼈던 사회 분위기도 약간 엿보이네요. 정말요?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요, 이어폰 잭을 추가로 꽂을 수 있으니까 함께 들어볼래요? 작은 무리가 생겨나 전시 해설을 함께 듣고 서로 느낀 점을 나누었다. 그 사이 담당자는 전시실 입구에서 다른 방문객들에게 기기를 안내하며 더없이 조심스럽고 친절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전시를 다 돌고 난 뒤 손흥민이 로비로 나오자 여러 명이 그를 둘러싸고 SNS나 언론 보도에 대해 물었다. 손 씨, 혹시 오늘 일이 기사화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글쎄요, 일단 오해가 있었다는 점과 박물관 쪽도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잘 운영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전하겠습. 제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시설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요. 혹시 문제가 커져서 박물관 명예가 손상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 이미 담당자도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시스템도 개선될 거라니까요. 긍정적으로 마무리됐으면 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멋지네요. 괜히 월드클래스 선수가 아니에요. 마인드도 훌륭하군요. 그 말에 손흥민은 난처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유, 저 그런 칭찬 받을 일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특권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박물관 측에서 과민 반응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서로 대화해서 풀어나갔잖아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뒤 담당자가 다시 찾아왔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말투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오늘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감사하기도 합니. 사실 제가 그동안 꽤 많은 관람객에게 투박하고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 이렇게 직접 제 편견이 잘못됐음을 느끼고 사과까지 드릴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흥민은 빙긋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 박물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혹시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홍보 활동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담당자는 손을 잡고 힘있게 악수했다. 네, 꼭 그러겠습. 다음에 또 전시 열릴 때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고 손흥민은 다시 전시장으로 향해 남은 섹션을 둘러보았다. 로비를 지나가던 방문객들이 손을 흔들며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경기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고 그는 감사합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라고 화답했다. 한참 뒤 모든 관람을 마친 손흥민이 박물관을 나서려 할 때 큐레이터와 관리자가 배웅을 나왔다. 오늘의 소동이 사실 아주 유쾌하지만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네요.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이 전시에 더 의미를 찾게 된 것 같아요. 단지 옛 추억을 되새기려 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문화 다양성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달까요? 그리고 이런 갈등이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니 저희도 배우고 갑니다. 관리자가 싱긋 웃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 그럼 저 가볼게요. 오늘 일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 모두가 함께 만든 작은 발전이니까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배웅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커뮤니케이션 하겠습. 기사 뜨면 아마 수습하느라 바쁘겠지만 그래도 진실을 잘 전달하도록 하죠. 박물관 밖으로 나오자 푸른 하늘 아래에 늘어선 기자 몇 명이 서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손흥민 씨, 조금 전 박물관 내에서 뭔가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부당 대우를 받은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소란이라기보다는 오해가 있었어요. 규정과 개인 감정이 엇갈리다 보니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현재는 잘 해결됐고 오히려 앞으로 문화시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 장애인용 기기를 비장애인도 공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러면 오늘 있었던 건 아무런 법적 조치나 항의 없이 끝나나요? 네, 서로 사과했고 박물관 측도 규정을 명확히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습. 저는 그에 동참할 의향이 있어요. 앞으로 문화 접근성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기자들은 조금 더 질문을 던지려 했으나 손흥민은 더 길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오늘은 전시를 잘 보고 갑니 감사합니다. 하고 깍듯이 인사한 뒤 발길을 돌렸다. 박물관 입구에서 기다리던 몇몇 팬들이 작은 환호를 보냈다. 손흥민 화이팅!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그는 일일이 손짓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SNS와 뉴스는 국립문화유산 박물관에서 벌어진 소동에 대해 온갖 의견을 쏟아냈다 하지만 다수의 영상자료와 목격담 덕분에 손흥민이 특권을 남용하려 했다는 오해는 곧 사그라들었다. 대신 청각장애인용 기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장애인용 서비스 확대에 대한 긍정적 효과 같은 이야기가 함께 주목받으며 박물관의 모든 귀 이니셔티브가 뜻밖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물관 측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손흥민과의 갈등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동시에 누구든지 필요하면 장애인용 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 우선 대여 시스템도 새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스페인어가 포함된 심층 해설이 얼마나 풍부한지 소개하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약속도 남겼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각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앞으로 다른 전시들도 이렇게 포용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손흥민 대단하다 직접 불이익을 겪었지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게 만든 것 같다. 유명인이라고 무조건 특권만 요구하는 건 아니란 걸 보여주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며칠 뒤 담당자는 박물관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교육을 받기로 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업무에까지 사적인 감정을 개입한 건 분명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 앞으로는 다 함께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손님을 대할 때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는 목소리를 높였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간단한 글을 남겼다. 박물관에서 있었던 일 이제 많은 분이 아시겠죠? 다행히 좋은 결말이 되었고 저도 더욱 많이 배웠습. 앞으로 청각장애인 지원 서비스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게 참여하겠습. 그리고 무엇보다 스페인에서의 내 추억도 되새길 수 있어서 의미가 깊었네요. 그 글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역시 인성갑. 괜히 월드클래스가 아니에요. 더 큰 감동을 주네요. 박물관이 오히려 득을 본 듯. 다음 전시에도 꼭 초대받길 바랄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사건은 유명인에 대한 부당 대우 또는 개인적 편견이 어떻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로 자리 잡았고 동시에 문화를 위한 협력이란 무엇인가를 고민케 한 계기가 되었다. 박물관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여러 부문에서 고객 응대를 개선하고 장애인용 서비스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갔다.
모든 귀 이니셔티브 역시 점차 다른 문화 시설로 번져나가 관람객 누구라도 원하는 해설 자료를 선택하고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발전했다. 결국 모두가 조금씩 배려와 이해를 배웠고 사적 감정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소통의 장이 열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억울하면서도 끈기 있게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던 손흥민과 처음에는 그를 적대시했지만 끝내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한 박물관 담당자가 있었다. 오늘 일로 내가 참 많은 걸 배웠습 스스로 옳다고 믿던 기준이 편견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담당자는 이후에도 종종 반성하듯 그렇게 말하곤 했다. 저 역시 우리가 어떤 입장이든 늘 배려심과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그날 일을 회상하며 담담히 웃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리고 그 후속 조치들은 이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며 새로운 문화 공존의 장을 열었고 서로 다른 언어와 감각을 가진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전시를 즐기는 모습이 하나둘 늘어갔다. 모두가 그 사실에 작은 감동을 느끼며 함께 듣고 함께 본다는 모토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비전임을 깨닫게 되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무심결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 본다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규정과 감정에 얽힌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내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책이 보이더라고요. 박물관 홍보팀 직원이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은 곧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된 소동 덕분에 국립문화유산박물관의 모든 귀 특별전은 더 큰 관심을 얻게 되었다. 다음 전시에선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을지 궁금해진 사람들이 늘어났고 박물관 측도 곧 또 다른 흥미로운 스페셜 프로젝트가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는 예고를 남겼다. 몇몇 관람객은 이미 다음 특별전을 기대하며 손흥민도 오려나? 이번에는 그때처럼 갈등 없이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길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문화를 즐기는 모든 사람, 그리고 각자의 경험을 존중하려는 모든 노력이 이어지는 한 이 작은 갈등이 일으킨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다음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같은 일이 생긴다면 부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도 박물관 안쪽 어딘가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어둔 영상 속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다.